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말이 안 나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박진 선생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진 선생님? 뭐 요즘에 뭐 이제 그 한 학기가 끝났으니까 네. 뭐 세특소 쓰고 네. 뭐 그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바쁘신 일상을 보내시고. 아유 아닙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학생한테 그 영어 단어 같은 거 좀 이렇게 몇 개 좀 골라오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학생이 이제 영어를 골라왔어요, 단어를. 네. 그래서 그 우리 박진 선생님하고 함께 그 단어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모셨습니다. 잘 못하지만은 좋게 봐주세요. 아마 다들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어휘는 이제 consequ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마 우리 박진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아 결과.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텐데 네. 시험을 보면 그 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결과나 귀결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어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거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컨시퀀스,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뭐 그런 건가요? 역시 그러시는 그런 거. 건가요? 그렇죠. 인과응보 뭐 이런 거. 네, 인과응보라고 할 때 아, 원인 예, 없는 알겠습니다. 결과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결과나 그 귀결이라는 의미로 컨시퀀스가 우리를 사용을 네. 하고 있는 거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골라준 두 번째 단어는 이제 diminish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동사요? 네. 혹시 동사라는 거 아시는 거 보니까 아니, 벌써 아시네. 왜냐면은 경제 용어도 디미니시란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양을 뭐 줄이다 할 때 네. 디미니시 뭐 이런 말 나와가지고 인크리스, 디미니시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아, 뭐 낯이 익은 단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어차피 경제 과목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경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diminish 줄이다 하는 거를 뭐 경제가 분야가 많잖아요. 네. 어떤 분야에서 뭘 줄인다는 그러니까 예를 걸 들어서 혹시- 이제 그 지금 정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어, 그 재정을 그 좀 건전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뭐 줄이다거나 네. 뭐 이럴 때 보통 디미니시란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산을 줄일 예산을 때 줄이다, 예, diminish 예산을 라는 줄이다 거를. 뭐 그럴 때. 네. 네. 팍 이렇게 기억에 쏙쏙 남게 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컵에 차 있을 때 물을 어느 정도 마시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물의 양이 디미니시 된다. 그런 걸 저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 그 다음에 학생이 골라온 단어가 이제 mechanical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건 의미가 뭐 이제 기계랑 관련된 네. 기계의 mechanic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좀 들어보신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메카니컬. 네, 메카닉이 원래 수리공인가요? 그렇죠. 네, 수리공. mechanic, 네, 수리공, 네, 수리공이죠. 그렇죠. 수리하는 사람이고, 수리하는 사람. 여기 mechanical 하면 그 수리랑 관련된 뭐 기계의 그런 뜻으로 형용사로 쓰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 많이 쓰일 만한 그런 어휘는 아닌. 네? 저는 좀 거리가 있네요, 이 단어는. 네. 낯서네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mechanical engineering이라고 하는 이제 어휘가 예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오늘날과 같은 이제 AI의 시대에는 이제 여러 그 인공지능과 여러 기술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드론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mechanical engineering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과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드론, 로봇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이 거의 탑 티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 메카니컬 분야에 네,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많이 좀 우리나라가 뒤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큰 먹거리 산업에 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긴 듣고 보니까 이제 경제 분야로 연결을 선생님이 지어서 보시면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 이제
하나의 큰 산업으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발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다. 혹시 집에 드론 있으세요? 아 드론을 사실은 좀 저도 요즘은 한번 좀 사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저는 없는데 혹시 아니요, 선생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들이 네. 드론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망가뜨려가지고 아 지금 있었는데 있었는데 망가졌네. 망가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 드론을 날릴 때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 아, 집에서 날려요. 아, 집에서 네 반전이네요. 생각을 못했네. 집 안에서. 아 그렇게 하는 역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이 골라준 단어는 스티뮬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스티뮬러스는 이제 자극 또는 뭐 격려 이런 뜻의 어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명사로 쓰이는 건데 왠지 이 스티뮬러스는 경제 분야 선생님이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보셨을 그럴 법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소비 쿠폰 15만 원에서 55만 원이니까 주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를 자극시켜서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로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하나의 보면은 이제 하나의 스티뮬러스 경제를 좀 자극시켜주는 하나의 네. 사례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요즘 같이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스티뮬러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펼치는 정말 좋은 예시여서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의 예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더운 여름이에요. 혹시 시연편 선생님이 그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자주 그려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한번 직접 그려보기도 하게 되겠네요. 이게 더운 날씨가 이제 사람을 자극을 하게 되면 사람의 뇌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바캉스나 시원한 곳에서의 휴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 혹시 여름방학 때 어디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 같아서는 어디 좀 가고 싶은 저도 요즘 뉴욕 뉴욕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생각만 하고. 왜 뉴욕인가요, 근데? 거기에 그때 딜런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한번 미국에 우리나라의 교보문 것처럼 미국에도 대형 이렇게 서적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딜런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뉴욕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냥 좀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도 책을 다 구경을 많이 할 수는 있긴 한데 직접 서점에 가서 좀 이제 관련 분야에 어떤 뭐 교재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사실 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좋죠.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뉴욕 하면은 왠지 좀 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잖아요. 뉴욕 스테이크 3대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뉴욕 물가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로망인데 그냥 한번. 근데 어떤 맛인지.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꿈도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꿈도 이루어질 겁니다. 역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고른 어휘는 linguistic이라는 어휘를 이제 학생이 저한테 골라줬는데요. 이거의 의미는 이제 언어랑 관련된 뭐 그걸 지칭을 할 때 about language and word 해서 언어의라는 형용사 의미를 갖는 게 이제 linguistic이라고 하는 그런 어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약간 딱딱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렵네요. 이거는 어떻게 네. 됐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My teacher tells me how to say a word in English and that is a linguistic lesson.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한글말로 옮겨보자면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영어로 단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언어학 교육이다, 언어학 수업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언어적 수업, linguistic lesson이라고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AI가 뜨잖아요. 네. 근데 AI가 저는 뭐 공대생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이 AI 이런 코딩 이런 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호필 선생님도 코딩 하잖아요. 코딩 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잘해요. 게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 감각이 코딩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역시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많으신 선생님의 예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좀 긴 단어를 학생이 골라왔더라고요. 그래서 inevitability. 그래서 이건 이제 피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이제 불가피함을 inevitability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 예를 따져보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어서 봄이 가면 뭐 원하던 원치 않던 불가피하게 inevitably summer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summer가 막 우리 사람들은 많이 여름이 좋고 막 이렇게 따뜻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여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inevitably하게 그 가을이 오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inevitable하게 결국 겨울 오게 되는 그런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inevitabilit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계절을 얘기하시니까 요즘에 기후 온난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막 바나나가 막 재배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과는 이제 더욱더 높은 지역, 그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막 올라가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봄이랑 가을이 짧아지고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좀 생기는 이계절 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후 위기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 않나.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참 우리가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비도 예. 많이 오고 있고 막 네. 너무 우리 얼마 전에 엄청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참 피할 수 없는데 피했으면 네. 좋겠어요, 사실. 아, 와우, 정말 쏙쏙.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피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 현상인데 네.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얼른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 네.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마지막 단어인데요. 학생이 골라온 것 중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뜻을 골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뭐 오늘 요즘에는 그냥 이 그대로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굳이 보자면 list of steps to solve a problem.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이렇게 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해진 단계, 일정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이제 연속해서 이제 계산을 하거나 연산 방식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쓰이고 있는 부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계획을 짜잖아요. 네. 계획을 짜려면은 지금 우리도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이거 PPT를 만들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도 설명해주고 이러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 번씩 찍어보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편집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하나 이제 일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이제 이런 방식이 적용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네. 그렇네요. 정말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박진 선생님 설명을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참고로 네. 저희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론칭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신박 콘서트 박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정했는데 신박 콘서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더 디벨롭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첫 그 프로젝트니까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네. 하고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